얘는 켜졌고. 두 개 중에 왼쪽에 있는 사주를 1번으로 보고 2번. 여러분들이 보기에 책 보지 마시고 하나는 부모 덕이 있는 사주고 하나는 부모 덕이 없는 사주예요. 봐보세요. 어느 게 부모 덕이 있고 없고. 부모 덕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는 인성이죠. 부모는 인성인데 부모를 빼고 엄마는 인성이고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뭘 봐야 돼요? 육친관계에서 뭘로 배우셨어요? 죄로 봤죠? 죄가 아빠가 되는 거고 인성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덕이 있고 없고를 봐보세요. 부모덕이 있고 없고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은 부모덕이 있는 사주, 혼자 자립해서 성공해야 자수성가해야 될 사주 같으면은 부모덕이 없는 사주. 뭐 이제 부모님을 꼭 이건 뭐 있고 없고로 따진다는 것은 좀 이제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부모님은 나를 낳아줬으니까 무조건 부모덕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죠.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는 뭐라 그래요? 부부 간에 원수지. 부부 간은 원수지간이에요?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니 우리 교수님 부부간이 원수지간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원수지간 아니잖아요. 남자들 안 믿어요. 저 부인 말 들어봐야 돼, 부인 말. 사모님을 언제 초청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까? 부부간에는 일륜이에요. 그죠? 일륜. 결혼할 때는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륜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뭐 전생에 왼수가 부부 사이로 만난다잖아요. 전생에 진짜 서로가 아주 앙숙이었던 사람이 다음 세대에 부부로 태어난대요. 사이좋게 살으라고. 근데 전생에 대한 앙금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부부 사이는 일륜인데 일륜은 좀 소홀히 해도 돼요. 근데 천륜은 이건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서 그걸 거역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비록 왼수 같은 남편을 통해서 내 자식이 태어났지만은 그 자식은 나와의 관계는 천륜이다. 그러니까 인륜하고 천륜은 여러분들이 구분 좀 하셔야 돼요. 두 개의 사주를, 교재에 있는 사주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하나는 부모 덕이 있는 사주고 하나는 부모 덕이 없는 사주예요. 1번은 부모 덕이 없는 사주고 2번은 부모 덕이 있는 사주다. 나머지 분들도 다 동의하세요? 네. 아, 임미숙 선생님도 예 하고 아주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동의하세요, 전민경 사장님? 뭐딱 그거만 봤을 때는 부모 네? 덕 부모 덕만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분은 화로 태어났죠? 토, 금, 수, 목. 이분은 토로 태어났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 자, 이분 거 볼게요. 화 하나 있죠? 토 몇 개 있어요? 2개. 금 없고 수 4개. 목 하나.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분은 무죄사주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무죄사주예요. 그럼 이제 재물만 놓고 보면은 재물은 없다. 그러면
우리 그 교수님 왜 이걸 부모덕이 없다라고 봤을까? 전체 그 병자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관절. 자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토로 태어났어요. 토가 두 개 있고 불이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하나 두 개가 있고 금이 하나 두 개가 있고 여기도 수는 아예 없네. 이걸 이제 오행도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부모덕이 있다 없다? 화생토 하면은 거기서도 인성이 있고 또 재성이 없잖아요. 재승이 양쪽 다 무죄. 아니 교재에 의하면은 양쪽 다 무죄. 하나는 부모덕이 있는 사주로 나오고 하나는 부모덕이 없는 사주로 나와요. 교재는 신재 수 해가지고 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신진 아니 하나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지 공부가 됩니다. 이건 뭐 이 사주 하나를 놓고 1시간이 걸려도 좋고 그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하고 대비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힌트를 줬어요. 부모 덕이라는 것은 부는 재성, 모는 인성. 이것은 뭐 남녀 공이 이 두 분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공통적으로 다 부모님은 재성, 모는 인성. 자 교재 98페이지 펴보세요. 부모덕이 있는 사주는 지금 요거 2번 사주입니다. 그죠? 부모덕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덕이 있는 사주. 이것은 부모덕이 없는 사주. 자, 왜 그럴까 이제 밑에 제가 그 토 달아놓은 게 있죠. 그죠? 부모덕이 있는 사주. 본명사주는 무토 일주가 5월에 출생하여 인수로 등령하고 왕한 화 인수를 신자진 합수 일시지가 적당히 시켜주기 때문에 화 인수 어머니와 수 아버지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공부하여 사업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주예요. 그 다음에 요 1번 사주 부모덕이 없는 사주. 본명사주는 병화일주가 지지에 전부 수를 놓아 불이 꺼지기 직전에 있다. 차라리 수로 종하면 좋겠는데 연상의 무토가 토국수로 수를 극하고 있어 종할 수가 없다. 인수인 간목은 수천지의 부목이 되어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초는 을목대운에서 어머니를 사별하고 병인 대운에서 고아원에 들어가 고생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자 한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부모덕이 있는 사주. 부모덕이 있는 사주. 제가 해석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두 사주를 놓고
이 시간에 인성, 부모 재성하고 인성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니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진짜 말 그대로 정확하니 우리 그 서희양 말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정확하게 터득하고 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엄마는 뭐예요? 엄마가 먹이죠. 그죠? 여기 인성이죠. 근데 인성 자체만 놓고 한번 봐보자고요. 인성 자체만 놓고 보자고요. 수생목 하니까 인성이 좋아요, 나빠요? 응? 인성이 이렇게 많은데, 물이 이렇게 많은데 간목이 잘 자라지 않을까? 썩어버려. 너무 많았어. 응. 이제 이건 썩은 나무라기보다도 이 나무는 간목은 부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나무. 홍수가 나가지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홍수물에 둥 떠서 바닥까지 흘러가 버리는 나무. 근데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항시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이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그죠? 그리고 물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과 햇빛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요 인성이 아주 튼튼한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근데 밑에 지지에다가 전부 다 물만 깔고 앉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지지에서는 완전히 이건 뭐 홍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쓰나미가 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지지에 연부터 시까지 아무데나 있어도 다 뿌리를 볼 수 있는가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에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도 다 좋은데 단 가장 좋은 것은 이 자리. 여기가 궁으로 보면은 여기가 엄마 자리예요. 궁으로 보면은 육친하고 궁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궁.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할아버지 자리. 이 자리는 여기는 배우자 자리. 여기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자고요. 과거를 봐야 되겠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과거. 여기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를 봐야 되겠다. 그런 걸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친으로 보자고요. 육친으로 보는데 엄마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육친으로 보면 얘가 엄마죠. 간목이 엄마예요. 엄마가 어느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 자리가 있죠.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아버지 가장 역할을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통변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친하고 궁하고 자꾸 혼돈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궁으로 보니까 아빠 자리가 있어. 엄마가 육친으로 보면은 얘가 엄마인데 궁으로 보면은 아빠 자리가 있어.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아빠가 병자였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가셨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거나 그러면 엄마가 편모스라해서 엄마가 고생해서 나를 먹이고 가리키고 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 사주에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사주에가 아예 아빠가 없어. 그럼 아빠하고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 아빠하고 떨어져서 살았을 공산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통변이 되는 거죠. 이 사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지지애가 전부 다 자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편관이에요, 정관이에요? 정관이죠. 그죠? 정관 1, 2, 3, 4,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정관 기능을 해요, 못 해요? 정관이 이렇게 말하면 뭘로 변한다 그랬어요? 편관 7살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정관이 아니고 7살. 7살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야. 병화인데, 병화야. 옆에 인성도 가지고 있는데, 인성은 힘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 살기도 바빠.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어디 그냥 그 한강 따라서 그냥 저기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나무야. 이렇게 물에 듬뿍 젖어 있는 나무가 불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모기불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지 불길은 하나도 안 솟아올라. 그죠? 이거 완전히 감목이라도 원래 감목은 건조한 나무로 보고 을목은 습한 나무로 봐요. 그래서 옆에 병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을목보다도 감목이 들어와서 살려야지만 불길이 훨씬 더 잘 살아나요. 그게 이제 강약의 차이가 있는 거야. 나를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얘가 만약에 감목이 밑에 인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요 나무는 나름 튼튼한 나무죠. 뿌리를 제대로 내렸잖아, 내 밑에다가.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 뿌리는 월지에 내리는 게 가장 좋다. 요 2점. 나머지는 1점. 배 차이가 나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연주, 월주, 일주에 있는 것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로 밑에. 자기 바로 밑에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튼튼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무토가 뿌리가 없어. 요 무토 있어봤자 홍수 나가지고 제방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요거 제방 역할을 해주는데 제방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뿌리도 없어. 그러면 요 밑에 진토가 있는 것하고 여기에 진토가 있는 것하고 요 무토가 여기 무토 다 붙이고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게 이 무토가 훨씬 튼튼할까? 튼튼한 제방이나 댐이 될까요? 본인 바로 밑에 깔고 앉아 있는 거.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은 12운성법이라고 나와요. 생지에 앉아 있느냐, 절지에 앉아 있느냐, 묘지 위에 앉아 있느냐는 내 바로 밑에 글자가 뭐느냐에 따라서 12운성. 그래서 얘가 바로 밑에 앉아 있는 글자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나요. 또 단 나만 어디에? 엄마 자리. 왜? 나는 엄마한테서 나왔으니까. 엄마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그래서 이게 월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월. 매돌달에 태어났느냐? 매돌달에 태어난 당신은 뭐냐? 임묘진 1, 2, 3월달에 태어난 가장 강한 것은 뭘까요? 일간이 간목이랑 을목이겠죠. 그러면 아주 그 나무는 그 간목이나 을목은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은 몇 월달에 태어날까요? 사오미 월에 태어나야지. 그죠?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4월달,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뭘로 태어나야 될까요?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7, 8, 9월달은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야. 그때 탁 태어나면은 경금이나 신금으로 태어나면은 걔네들이 빛을 제대로 발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것보다. 다른 데서 극하는 기운이 좀 들어오더라도 월지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좀처럼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셨죠? 자, 그런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다른 글자는
바로 밑에다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강하고 한 다리 건너뛰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나는 바로 밑에보다도 월지 엄마 자리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가장 강하다. 내가 임수나 개수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몇 월 달에 태어날까요? 몇 월 달에 태어나야 돼? 10월, 11월, 12월.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유추해 낼 수 있겠죠. 예? 모광절.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모광절은 몇 월 달이에요? 해자축. 모광절이 왜 해자축이에요? 임묘진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화왕절 사오미. 그 다음에 금왕절 신유수를 다른 말로 하면은 7, 8, 9월달 7, 8, 9월달. 그 다음에 수왕절은 해자축인데 해자축을 다른 말로 하면은 10월, 11월, 12월.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연상하셔야 돼요. 발을 다 음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양력으로 말. 음력이죠. 음력으로 말.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음력 기준이에요. 그래갖고 모광절, 뭐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하면은 그 절자는 24절기 할 때 그 절자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도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 사주를 놓고 보면은 엄마가 나를 아빠 자리에서 그죠? 우리 집안의 엄마가 대들보였다. 근데 그 엄마가 고생을 했다 안 했다?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왜? 본인은 부목인데다가 엄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나를 그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가 나오겠죠. 자, 이분 거 보자고. 이분은 왜 부모덕이 있다라고 했을까? 더군다나 이분은 또 아빠 또 없는데 왜 부까지 들어가 있어? 엄마 덕이 아니고 부모 덕이야. 여기는 아빠가 없는데, 그죠? 제가 없죠. 제가 없는데 아빠 덕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한번 찾아내 보세요. 왜 그랬는가? 내 사주에가 제가 없는데 왜 부모 덕이 있다라고 했을까? 저 사람이나 뭐 여기나 뭐 제가 아빠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전체 말하는 거. 무죄 사주인데 네, 저기 지진 반항 신진 수가 생겼잖아. 신진합. 신진합? 네. 근데 아니 물이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신자진 물대전. 반합을 네. 만든 거 아니야? 수국을 이뤄주고 화국 이뤄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밸런스가 맞지 예, 않았어. 화는 또 바란지. 저기 화는 또 나무를 가져다가 계속 이렇게 돋궈주니까는 예? 이 사람한테 엄마 복 원래 있고 여기 인성이 뭐예요? 인성이 불이죠. 네. 예. 불이죠. 예. 근데 불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네. 이거 엄마인데 엄마가 자식 자리에 있어. 아들 자리에 있는 데다가 밑에는 신진 반합 신자진 수국을 이뤘다 방국을 이뤘다 그러는데 수 위에 불이 올라가 있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묘지 절지 사지 뭐 이런 거예요. 12운성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노의 예, 화국이잖아. 오화가 또 월령하고 있는데 근데 요 화가 신진 수국을 이뤘는데 얘가 건너뛰어갖고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인호수로 화국을 이뤘다 손치더라도 여기가 수국이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방국이고 여기도 어차피 방국인데 그러면 얘 불이 그죠? 인호수로 화국을 이뤘지만은 얘가 건너뛰어갖고 이 불을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여기서는
바로 밑에다 뿌리 내리는 게 가장 좋다 그랬는데 일간만 원령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간목이 와서 이렇게 목생화 해줘야 되는데 경을 만났어. 저기 불을 도와주려고 벗집 메고 나무 열심히 해갖고 가다가 산적 만나갖고 그거 다 뺏겨버렸어. 경금한테 각경 충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건너뛰어가고 경금을 건너뛰어갖고 여기 병화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선생님. 저 병화를 굳이 그렇게 안 봐도 오화가 지금 원령으로 충분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토는 자기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에서 병화가 투출하는 거 저거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을 것 지상관에서 같아요. 올라가서 뿌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제가 인성. 방금 설명했던 것은 말장난 한번 쳐본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잖아. 여기는 화국을 잃었고 여기는 수국을 잃었는데 화국하고 수국하고 싸우느라고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얘는 건너뛰갖고 각경충인데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항시 단순하게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2차원, 3차원적으로 보려 그러지 말고 1차원적으로만 우선 봐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성이고 화는 인성입니다. 바로 옆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있어요. 화생토 해주고 있죠? 그죠?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빠 재성은 무제사주예요. 무제사주인데 자 거기에 대운으로 한번 봐보세요. 대운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부모덕이 있는 사주에 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방 자체가 들어오죠? 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신유술 다음에 뭘로 흘러가요? 예. 세자축으로 가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주 팔자만 넣고 보면 물이 없는데 그죠? 무제사주인데 그러게요. 임수 개수가 지장간 속에 암장대갖고 있죠. 그죠? 암장대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장간 암장대갖고니까지는 중기에 임수 개수 들어가 있고 재가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신진이 수국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신자지는 수국인데 오리지널 수는 쏙 빠져 있는데 어째서 그게 국이냐? 국이라는 건 판국자를 쓰는 거예요. 이 국자를 쓰는데 이게 판국자예요. 무슨 판, 고돌이 판, 화토 판, 카드 판 할 때 그 판국 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가 없는데 금하고 토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건 국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신자하고 진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가운데 자를 불러온다. 그런 학자도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게 이건 방국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오는 인오 수리 화국인데 이게 오가 있으니까 이건 방국이 된다. 근데 만약에 오가 빠지고 인하고 술만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신자진이나 국을 이룰 때. 근데 아무튼 인호술 화국 수국 있지만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 덕이 있는 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 덕이 없는 사주다. 그럼 이제 좀 더 봐볼까요? 엄마가 여기 자식 자리가 있어. 아들 자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들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유출을 해야 될까?
아들 같은 엄마가 있었다? 아니, 엄마를 자식처럼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뭐라고 엄마를 이 친구가 봉양을 했다? 해야 되나 앞으로? 이걸 아들같이 든든한 엄마.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들이 이게 이제 통변 실력을 늘리는 배양하는 한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 차이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보고서 정확한 이것을 당신하고 엄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 당신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찍어내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 뒤에 왼쪽 다리를 긋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돌팔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 그 사회 통상적인 그 통념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내셔야 돼. 엄마가 왜 아들 자리에 가 있을까?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천간에 투간된 것은 물론 지지의 엄마 자리에 인성이 있긴 있지만은 또 투간된 것은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야 돼. 엄마 자리에 엄마가 있는데 내가 피부로 실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은 고요한이오고 정적으로고 위에서는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피부로 실감하게끔 온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지주는 엄마한테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마의 대본을 써야 돼. 이런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통변에 들어가시면 머릿속에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한다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톡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 대박, 오 소름 돋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정확하니 그걸 꿰뚫어 볼 줄 아는, 그건 이제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100일 살다 나오면 직관력이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직관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단순하게만 살아온 게 아니고 좀 복잡하게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막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성공을 했을 때 해줄 자리가 많다 그러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생이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요. 보릿고개 보릿밥을 먹는 그 개념을 몰라요. 솜이불 속에서 고구마 먹고 방구 끼가지고 그 냄새의 개념을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보리밥 먹고 옛날에 그 두꺼운 솜잎을 속에 들어가면 숨 막혀요. 무겁기도 오지게 무거워요. 그 속에 들어가서 방구를 끼웠을 때 여러분들은 다 그게 와닿죠, 피부에? 아니, 잘 사셨나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서희 정도가 되면은 그 개념을 그게 무슨 냄새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다 그걸 아는 거고.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손이나 발로 그 사람 얼굴 있는 데만 살짝 이렇게 들어주잖아. 그리 빠져나가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웃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웃은 분들은 굉장히 그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걸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해보고 싶어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 단서를 가지고서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 엄마와 나와의 관계를 뭐 글로 쓴다, 말로 한다, 표현한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지주는 내가 뿌리는 엄마한테 내려오서 엄마의 덕이 굉장히 많았다. 요 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장간 속에 기. 이건 이제 음양을 안 가려요. 음양을 안 가리고 뿌리를 내렸다, 등령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이제 병화, 기토, 정화가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기토의 뿌리를, 여기는 엄마 궁이니까 더군다나 또 엄마가 엄마 자리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엄마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엄마 덕분에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엄마의 덕으로서 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태어난 친구다. 근데
엄마가 투관된 것은 아들 자리에 투관이 돼 있어. 그러면 옛날 사람들 개념은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는 엄마를 진짜 내 아들같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포기하세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는다. 그럼 그 또 밑으로 내가 내 자식한테 준 사랑이 내 손주, 손녀한테로 그 사랑이 내려가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내 아들, 딸, 내 뱃속으로 낳는데 저것들은 통 네 가지가 없어. 그 당연한 거예요. 올라오는 사랑은 없어요. 존경의 대상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내 엄마 덕분에 내가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엄마 덕에 샀지만은 내가 성장해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내 엄마를 내 자식같이 사랑하면서, 그죠?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살아온 환경이나 가지고서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잘 갖고 계시는 분이 나중에 진짜 이 사람 진짜 도사다 소리 듣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 덕이 있고 없고 차이 아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 두 번째 그 나쁜 사주 있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6살 때 을축대운인데 여기에 을축대운에 엄마가 죽었대요. 을축대운에서 엄마가 죽고 그 다음 이제 병인대운에서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을축대운에서 그 병인이 그 다음이에요. 예, 다음 대운. 을축 다음에 병. 예. 6세가 을축대운인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그럼 이제 간목은 이건 동량지목이라 그래가지고 큰 대립목을 말하잖아요. 어? 대립목인데 자 대립목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쓸모가 있는 나무를 갖다가 간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을 갖다가 대장으로 쳐주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춘, 하, 추, 동,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간목은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을목은 사계절 내내 다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울에는 죽어버리다. 을목은 봄, 여름 한철입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은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간이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젊었을 때는 이쁘게 봐주지만은 나이 먹어가면은 을목으로 태어난 여자들도 이뻐요. 젊었을 때는 이쁘니까 온실 속의 화초 같으니까 해주지만 나이 먹고 이제 50, 60, 70이 넘어가면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목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젊었을 때 그것도 뭐 또 한철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 뭐지? 못 보고 한철이라고 그러지? 메뚜기? 메뚜기 꼴뚜기. 아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을목일주는 젊었을 때는 참 이쁘고 인기도 좋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고 나를 많이 봐주고 화려하지만은 가을 겨울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말년의 을목일주는 많이 외롭다, 외로움을 탄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 이제 우수에 많이 젖어요. 근데 간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씁니다. 겨울에 태어난 해자 축월에 태어난 간목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병화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경금이 있어가지고 사주에서 경금이 딱 있으면은 그 경금 가지고 경금 도끼로 이제 비유가 돼요. 그 도끼로 걸목을 해가지고 집안에 대들보 기둥으로 쓰거나 땔감으로 쓰거나 다 써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을목은 그렇지가 않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간목, 을목 그 차이, 그 다음에 병과 정의 차이, 그 다음에 무기의 차이, 경금과